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예전에 뭐 스타 강사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이 아파트를 찍어줬죠. 자, 이번에 보실 지역은요, 대전입니다. 투기 조장을 할 때 크게 나눴을 때 서울 및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 그리고 지방,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부축일 때마다 분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 및 수도권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부축해요? 여기는 교통 호재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똘똘한 채 이야기도 하고요,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부축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투기를 유도해요? 여기에 무슨 호재가 있다, 아니면 갭이 굉장히 작아서 적은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랑 약간 동떨어진 게 지방광역시죠.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요 지역에서 여기가 짱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똘똘한 채다. 혹은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엄청난 인기를 끈다, 이런 식으로 부축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전을 보시면은 대구 물어보시는 분들도 맞아, 대구도 이런 식으로 띄웠었어. 광주 물어보시는 분들도 광주광역시, 광주 사시는 분들도 광주를 이런 식으로 띄웠었어. 이런 동질감이 묘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대전 직접 한번 가서 봤습니다. 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 귀하다. 역시 이 이야기 또 나오죠. 아니, 2기 신도시로 도안 신도시가 들어왔어요, 대전에. 근데 새 아파트가 귀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또 분양시장 순풍분화, 이런 거죠. 대전광역시의 위치는 이쪽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인천 제외하고는 서울이랑 가장 가깝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바로 위에 세종이고, 세종과 대전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크게 연결할 계획도 있죠. 이런 상황이다. 통계를 보시면요, 대전시 인구는 140만 명,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서구와 유성구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가본 곳은 여기입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여기가 대전의 핵심이죠. 대전으로 따지면 강남 같은 곳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띄었던 아파트, 똘똘한 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여기가 대전의 대장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둔산 크로바 아파트 앞에 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 전역의 대장주 아파트인 크로바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크로바 아파트 있고 저 옆에 목련 아파트 있는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위치가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상권도 있고요, 저쪽에 넘어가면은 시청역도 나오고, 요 옆에 관공서들도 있어서 여기를 가격을 많이 띄웠다. 그리고 여기가 또 둔산동이 대전 학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예전에 뭐 스타 강사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예 이 아파트를 찍어줬죠.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크로바 아파트 같은 경우 한 15억 하던 게 지금 한 12억까지밖에 안 떨어졌고, 저 옆에 목련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13억 하던 게 한 10억까지, 한 3억 정도씩밖에 안 떨어졌는데, 원래 가격이 저기가 5억 4억 하던 데예요. 이게 갑자기 막 15억까지 뛰었다가 12억까지 빠졌다고, 금매다, 많이 빠졌다, 지금 사야 할 때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대대광 전반적으로 거품이 쭉 끼었다가 여기 뭐 똘똘한 채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격을 높여놓고 버티고 있는 건데, 기다리면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아직도 지방 쪽에 대대광 광역시 이런 것들은 거품이 많이 끼었구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 저기에 사시던 분들은 저기가 4억 5억 정도가 적절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의 소득이 급증해서 막 연봉이 2.5배로 튀어서 15억, 12억 이렇게까지 올라갔을까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런데 집값만 저렇게 뛰었어요. 집값이 저렇게 뛰면은 살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자, 외부에서 갭투기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더 비싸게 사줄 수요가 필요한데,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 다음에 현지에 사는 사람이 산다고 해봅시다.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가 4억 5억이 적당한 여력이었는데 12억까지 줘가면서 살 수 있을 그런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되는데 내가 이걸 진짜 사야 되겠다, 저 가격이 적절하다 라고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둔산동이 대전에서는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권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펼쳐져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쪽에
법원, 구청, 뭐 시청, 교육청 뭐 이런 관공서들이 많이 몰려있고 학군이 좋아요. 대전 내에서. 그렇지만 저기가 5억짜리 학군이라는 거죠. 5억짜리 학군이었던 게 갑자기 12억을 달라고 하면은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상권도 한번 봅시다. 둔산동이 중심 상권에 왔습니다. 이 갤러리아 백화점이 굉장히 크게 있고 이 주변에 굉장히 병원 등의 상권이 많고요. 이게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중심 상권의 느낌이 훨씬 난다. 그래서 저쪽까지 이렇게 굉장히 크게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들어와 있고요. 보시면 이 근처에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근처에 을지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번졌다. 아예 저기 임대 내는 것도 다 지금 병원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관공서들 나오고 을지대학병원 나오고 정부청사역 나오고 그래서 여기가 중심상권으로 굉장히 크다. 그리고 둔산동 같은 경우가 유명한 게 학군이죠. 이 근처에도 뭐 둔산초등학교라든가 둔산여고 이런 학교들이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학원들도 보일 거다. 여기가 대전의 중심 상권이고 보면은 굉장히 상권이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 정도죠.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뭐예요?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 차량은 많은데 사람이 별로 없죠. 자, 저희가 차 타고 가면서 이거 10배속으로 돌려서 상권 찍은 건데 상권이랑 관공서 있는 부분을 쭉 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은 이제 아파트랑 관공서 있는 쪽이니까 좀 사람이 없다. 손 치더라도 저쪽에 상권 같은데 잠깐 나오는데도 진짜 사람이 없죠. 낮 시간이라고, 평일 낮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쪽 관공서 근처에는 뭐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것들 위주로 있고 반대로 관공서에서 좀 떨어져서 갤러리아 백화점 쪽에는 아예 병원 상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 이런 정도예요. 지나가시면은 보시면 버스 정류장도 있고 역도 보이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차만 지나다니지. 그러니까 활성화된 상권이다. 물론 대전에선 가장 활성화된 상권 중에 하나겠지만 대전 자체도 지금 경기가 좋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소비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물론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는 사람이 줄도 좀 서 있고 했지만 그러니까 다 이 정도예요. 봤을 때 뭐 버스 기다리는 사람 잠깐 보이고 양쪽에 지금 사람이 없죠. 빠르게 KTX 타고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정도라는 거죠. 중심 상권인데도 저렇게 지금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리고 지역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지금 소비가 줄고 지금 실질 소득도 많이 줄어서 저렇게 된 상황이고 비소비 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집값 거품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저기서 집값이 더 오를 수가 있겠느냐. 자, 인근 아파트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둔산 크로바, 목련 이런 데들 굉장히 거품 많이 쌓아놨다가 지금 3, 4억 정도 떨어진 상황이죠. 전세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빠지고는 있는데 전세가가 어느 정도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3, 4억 정도만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앞으로 더 빠질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대전에 또 핵심 상권이 하나가 있죠. 여기 유성구 상권. 둔산동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공서, 학군, 병원 이런 쪽 상권이라면 유성상권은 다르죠. 유성상권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성온천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뜨거운 전후, 온기 가득 만남 해가지고 여기가 관광지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저기 이제 가로수길 보이죠? 저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충남대가 나온다. 그래서 대학 상권 그리고 관광 상권 저쪽에 유성호텔 보이시죠? 저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0년 넘었다고 하는데 저기 유성호텔을 비롯해서 이쪽에 유성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해보시면은 물 좋습니다. 관광 오시기 좋아요. 유성도 하면 그냥 온천이다. 그런데 대대광이 어쩌고 하면서 둔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번졌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대덕구 이런 데까지 다 갭투기, 외지인들 갭투기 들어와가지고 가격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지난 10몇 년간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던 대전이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올랐어요. 이런 것들 가격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진짜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이게 한번 오세요. 저도 온천 가봤는데 어제 물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성은 대학 상권 플러스 온천이다. 그러니까 관광 상권이에요. 저기는 사람들 많죠. 대전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유성 호텔 요쪽에 보시면은 뭐 호텔, 레지던스 호텔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술집, 식당 이런 곳들이 유명합니다. 그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크고 여기가 다 상권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는 없죠. 다만 이런 식으로 가격을 띄우게 되면 여기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도 막 이쪽 이용할 수 있다. 도안신도시 중에선 상권 이용하기 가장 좋죠. 상권이 여기 아니면은 대학 쪽인데 그런 것처럼 그냥 상권만 크게 있을 뿐이에요. 이건 농담삼아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지만 대전의 명소는 가봤을 때 성심당밖에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상 그렇게 별게 없는데 거주하시긴 나쁘다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저가격 주고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여기는 핵심적으로 봤던 지금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하더라도 뭐 대덕구나 뭐 이쪽 대전 전반적으로 거기부터 거품이 끼면서 다 번졌어요. 저 지방 쪽 실수요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 원할까요? 아니요. 그 가격으로 그대로 살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스타 강사라는 작자들이 사람들 유도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투기 수요들이 집 사가지고 집값 띄우고 하면서 실수요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게 정상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테고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은 망하든 말든 집값은 정상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실수요들은 사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누가 살 건데요? 집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데 공급은 둘째치고 수요가 없잖아요. 12억 집 살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막 저기 이런 저런 것들이 있어서 오릅니다 하고 보지도 않고 산 인간들이 잔뜩 들어가서 가격 띄워놓고서 비싸게 산 다음에 못 빠져나올 수가 있다. 보면은 뭐 동구, 중구, 대덕구 이런 데 가보면요 쭉 올려놨다가 쭉 빠지고 있는데 빠지다 말았죠. 아직 다 덜 빠졌어요. 쭉 올라가다가 쭉 빠진 거고 쭉 빠지고 있는 중이다. 매매 전세가 2억 정도씩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안 사죠. 아무도. 낙폭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아직도 안 사고 연속 하락하고 있고 오히려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뭐 신축이 부족해서 신축 뜬다. 또 심리가 바닥을 찍었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저딴 기사를 올리는 언론들, 특히 저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언론인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진실은 개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저러고 자빠져 있다. 바닥은 무슨 바닥이에요. 얼음바닥이었지. 두꺼운 얼음바닥인 줄 알고 밟았는데 밟아가지고 조금 더 멀리 나갔다가 갑자기 발 툭 꺼지면서 호수로 빠지는 거지. 보시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폭 뭐 줄었어요? 뭐 특히 서구, 유성구 이런 핵심 지역들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뭐 조금은 나아졌네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전 자체가 매매가 전세가 하락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이거는 떨어져라 비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저기 실수요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집 살 가격으로 지금 전세도 살기 힘든 가격인데 전세 거품 근데 엄청나게 꼈죠. 금리는 그때보다 더 올랐는데 왜 전세 가격은 덜 빠졌을까요? 근데 금리 내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심리도 바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 정도 선에서 더 떨어지긴 힘들 겁니다. 원래 심리가 저 정도라면은 부동산원에서 저 정도라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매매 거래량은 늘어나죠. 근데 금매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은 원래 그래요. 처음에 하락장이 시작할 때 고점이기 때문에 여력을 가진 수요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개박살이 났다가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건데 왜냐면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거래량이 살아나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 가격에 못 사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마찬가지죠. 금매만 팔리고 있는 거예요. 매물 뭐 줄었다 하는데 그 전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쌓인 것에 비하면 줄은 것도 아니죠. 전세도 월세도
저만큼 갑자기 매매 매물이 한 이 정도, 전세 매물 이 정도, 월세 매물 이 정도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 정도 빠져가지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공급 과잉이란 소리죠. 공급 과잉이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겠죠. 아, 올해 입주 적은데요. 내년에 많죠. 내후년도 많고. 그리고 삼천가구의 입주가 적다고 보기도 힘들고 신축이 희소하다고 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이미 여력은 한참 넘어섰고 대출은 지금 소득 대비로 막히고 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 지역보다는 조금 외곽 쪽에서 미분양이 많이 나겠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축이 희소한데 미분양이 3,000가구가 말이 될까요? 저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분양은 매매보다 저렴하게 보통 분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저렇게 쌓인다. 즉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실수요는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투기 수요들이 외지에서 마구 들어왔을 때고 그 투기 수요들 싹 걷어내고 나니까 막상 실수요들은 저 가격에는 살 이유도 여력도 없다. 즉 공급 과잉이었는데 수요를 부추겨서 공급 부족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요거는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 광주 비롯해서 울산, 부산 이런 지방광역시나 혹은 지방 핵심 도시들 있죠. 여순강 같이 아예 그 공단이 있어서 포항이나 이런 대규모 공단 같은 곳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요들이 몰리는 곳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